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국가안보위원회 회의에서 쿠르스크 지역에 포위된 우크라이나 군대 생명을 살려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요청에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무기를 내려놓으면 그들의 생명을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트루소셜을 통해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군이 죽임을 당한다면 그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본 적이 없는 끔찍한 학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반응은 푸틴의 발언에 이어 나온 것입니다. 푸틴은 30일 동안 임시 휴전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쿠르스크에 갇힌 키예프군이 전투를 멈추고 떠난다는 거냐? 그들은 민간인에 대해 대량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냥 놔주란 말이냐고 반문했었습니다. 트럼프가 읍소 모드로 나오자 푸틴은 이해한다면서 이를 고려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우크라이나군이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한다면 러시아는 국제법과 러시아법에 따라 그들의 생명과 존엄한 처우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푸틴 대통령은 쿠르스크의 우크라이나군을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요청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지려면 키예프가 군대 무기를 내려놓을 것을 명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게 돌아가는 현실입니다. 이젠 푸틴 압박하는 미국, 우크라 휴전한 예스 노로 답하라는 썸네일을 내건 어느 유튜버도 있습니다. 맨날 추적해보고 파헤쳐 본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파헤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과 젤렌스키가 휴전에 동의했다면서 종전이 급물살을 탄다는 연합뉴스 TV 보도도 있었습니다. 분쟁 당사자가 빠진 휴전이라는 게 뭔 말인지 아리송합니다. 한편 키예프는 이런 상황을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군 참모총장 시르스키는 자기네 군대가 쿠르스크에서 포위당했다는 보도를 러시아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연합뉴스는 이런 시르스키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연합뉴스가 이런 기사를 내니 KBS, 뉴스원도 줄줄이 빗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쿠르스크에서 북한군이 반격을 지원했다는 시르스키의 주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한국 매체들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 매체들이 모두 폐색이 짙은 전황을 보도하는데도 한국 매체만은 꿋꿋하게 우크라이나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의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는 모스크바에서 푸틴을 만나긴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이니셔티브의 세부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양국의 논의가 매우 좋고 생산적이라면서 끔찍한 전쟁이 마침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는 휴전에 대한 더 정확한 내용은 다음 주에 나올 것이며 이는 세계에 나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게 왜 나쁜 소식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그 결과가 유럽의 호전파 등 전쟁 지속을 원하는 세력에게는 아무래도 부정적 아니겠냐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에게 포위된 키예프군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호소하면서 그들의 생존을 위한 간청과 기도로 메시지를 마무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가 매우 유망한 성명을 냈지만 완전하지는 않았다면서 그를 만나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4년 5월 1일 오데사에서 발생한 노동조합 방화 학살 사건에 대해 유럽 인권재판소가 키예프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마이단에 반대하는 러시아계 주민들은 오데사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고 키예프 당국은 다른 지역의 축구 훌리건까지 불러 모아 러시아계 항의자들을 폭력으로 진압했습니다. 마이단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반데라 주의자들에게 토끼머리를 당해 오데사 노동조합 건물로 대피했습니다. 그러자 극렬 반데라 주의자들은 노동조합 건물을 에워싸고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48명이 불타 죽었고 2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또 소방관들은 40여 분 동안이나 출동을 미적거려 비극을 키웠습니다. 이 같은 비극에 대해 유럽 인권재판소가 늦긴 했지만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유족들에게 15,000유로, 화상 입은 사람들에게 12,000유로, 시신 인도를 거부당한 피해자에게 17,000유로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예비역 소장 세르게이 리포보이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 유럽이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불법 파시스트 집단인 크라켄과 아조프가 빨리 붕괴될수록 유럽이 깨어나는 시각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파시즘과 나치가 인류에 대한 범죄, 러시아인에 대한 범죄, 슬라브인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놀랍게 여기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키예프 정권에 대한 큰 충격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노동조합 학살극의 주범 중 하나로 이후에도 젤렌스키 정권에 충성하면서 대포밥 사냥을 벌인 데니스 가눌도 오데사 길거리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이를 두고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도시였던 오데사에서 드디어 인과응보가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오데사 해방 전조로도 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의 네오나치는 단지 러시아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자국민을 태워 죽인 사악한 자들입니다. 한국의 소위 보수 우파 지식인들은 멍청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역사도 모르면서 그저 러시아 나쁘다고 멸공을 아각대는 무지렁이들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